그럼 대통령께서 시키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말씀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적응받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10개월이라는 고통의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공포까지 엄습한다며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민심을 전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산업과 통상과 그리고 자원,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굴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럼 대통령께서 시키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 편에서 함께. 혹시나 대통령과 국민의 그런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혹시나 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민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렇게 이해관계로 양자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가 대통령과 함께 같이 국민과 다를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국민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1대 49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선의해서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거죠. 아니요, 대통령이 선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뜻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가 우리 장관님 꼭 상임위에서 자세라고 발언할 때 답변하듯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잘 하시는데 그럼 원전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소, 점진적이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을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65년과 70년 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한 나라도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한울 3, 4호기도 그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이 늘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 안전합니까? 네, 안전한 원전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현재 최신 노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가지고 있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다고 폐쇄를 시켰잖아요.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과 모든 것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뉘앙스가 좀 달랐습니다. 수용성과 환경성, 안정성을 다 함께 종합 검토했습니다. 예, 원전을 시작하는 나라에게 저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도시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만 도시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도시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의 말씀이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부는 선택적 개성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현재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노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죠? 인정을 객관적인 하시죠.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60년간 보수와 진보와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4년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다 뒤엎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았고 나라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함께 국정과제에 채택이 돼서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면은 그게 금과 옥조고 지고지순한 세상의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받들어야 할 그러한 명령입니까? 기본적인 대통령 공약 사항을 통해서 국민들의 확인을 받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 또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또 함께 수렴해 나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하려고 경제성 조작했고 산업부 은폐했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설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 또 협의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과 협의가 있었고요. 불법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는 건 맞습니까? 개입이란 말씀이 아니고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통과 네. 협의는 당연히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 한번 보시죠. 전 알고 계시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중단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요청이 국정과제로 이루어진 것이 17년 7월입니다. 그 반영한 이후에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인허가 관련된 심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계획인가 기간을 언제 연장 신청을 했죠? 연장 신청한 거는 올해 21년 1월 8일 날에 저희 산업부에 승인할 겁니까? 나실 겁니까? 이 승인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허가의 취소 여부 또 공사 계획인가 연장 여부를 법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 26일이면 그 공사 재개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연장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 검토를 왜 하십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내용이 이렇게 오게 된 거는요. 전기사업 12조에서 발전 사업을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4년 내에 공사 계획을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발전 사업 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절차도 밟기 전에 지난해 12월 28일 날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확정할 때 신한울 3, 4호기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지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9차 이번 전력수급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발전 사업자로부터의 발전서 의향을 받습니다. 그쪽에 했을 때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정되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얼마이시죠? 이거는 관계자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건 발전 사업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진전은 없었고요. 단 이 관성적으로 이 발전 사업자와 또 이 주기기 제약자 간의 계약 관계로 현재 일정 부분 공사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됐냐고? 제가 쿼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만의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면서 또 불리한 것은 대답을 안 하고 약 7,900억 원 정도라고 언론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7천억이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계약자들 사이의 것들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비용들이 함께 포함돼서
그 계약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부산중공업 등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사전 제작비 5천억 등 포함해서 부지 매입비 또 지역의 지원금 3천억 이상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보상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 정당하게 지출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되는 그 시행령을 저희들 개정 작업 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그 법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재 논의 진행 사항을 봐서 이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한 또 법률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보상 작업을 추진할 수 그런데 있다고.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산업부 내에 공무원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신한울 3, 4억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미 저희들이 자료도 공개했고요. 또 경위도 소상히 밝혔습니다만 정말 그 부처의 내부 검토 자료고요. 정부 정책으로도 채택하기에 부적절하고 또 정책으로 책임받아 얻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바람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저도 크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정부의 어떤 정확한 정책으로 확정이 됐다든지 또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이 됐다면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은 단순한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말로만 내세우는 절차의 공정성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신고리 오르격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예,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예, 그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방역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방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 이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IMF 같은 데서도 재정 집행도 제대로 잘 하고 있고 또 팬데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K방역은 그 주체가 의료진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정부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도 이제 거들어서 그리고 정부가 심부름을 잘. 그런데 왜 국민들은 K방역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잘 지어서 그 이름 지은 특허권 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것 아니냐. 방역의 주체는 국민들이고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인데 너무 정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름을 우리가 정부가 지은 게 아니고요. 아마 해외에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에 대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이런 것 때문에 그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지 정부가 잘해서 이랬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 포함해서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이제 아직 우리가 제도가 불비해서 당장 그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방역과 관련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을 하는 게 옳고 또 그 준비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곧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시간 끌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 한국형 뉴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고려협력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정도 잠자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도 이 남북 경협의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줄 그러한 행편이 안 되니까 지금 온 국민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야당, 여당,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꼭 우리 국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염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 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두 계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실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중소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투잡을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이 퇴근하고 난 뒤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알바라든지 해서 그 다음날 본업에 들어가면 피로도가 심해서 아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잘못 시행되었다 하면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예,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정적인 요인입니다만은 또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라든지 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로 시간의 단축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그렇죠. 기업인에게 이제 그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덜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더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 52시간 문제는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이고 시행 초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어서
아마 좋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경영계든 노동계든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년만년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송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명호